자, 이제 우리가 지쳤는지 천만에요. 지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나와요. 천만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문자 메시지를 우파 운동을 하는 아주 고령에 계신 분, 70대 말 80대 초에 계신 분한테 받았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문자 메시지 긴 거 만들어서 막 날리고 카톡 날리고 이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트럼프 소식을 수집 전달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공산화됩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하고 구국 자유통일 전략 전술 구상 및 실현을 위해 트럼프 소식은 이제 그만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아주 깊게 착각하고 있다고 봐요. 트럼프를 이해하지 못하면, 트럼피즘, 트럼프주의를 알지 못하면 한국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글로벌한 것이 로컬한 겁니다.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은 이미 전 세계의 일이고, 그 전 세계의 일이 바로 한국에도 바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친중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친중 글로벌리즘과 보스 자유 애국 민중주의가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친중 글로벌리즘이 왼쪽으로는 문재인 586으로 나타나고 오른쪽으로는 조중동 국민의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이 구도를 현실적으로 절감을 하려면, 한국의 구도를, 한국에 뭐가 문제냐? 그걸 절감을 하려면 미국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것이 로컬한 거고 로컬한 것이 글로벌한 거예요. 또 거꾸로 한국서 펼쳐지는 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미국의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서 한 20만 명 태극기 치유를 하는데 거기다가 바이든 정부의 친중 노선 걷어쳐라. 너 시진핑의 첩이냐? 바이든. Are you a sweetheart of Xi Jinping's? 이러고서 걸고 나가보세요. 쇼크 먹죠. 미 대사관 앞에서 그러고서 해보세요. 쇼크 먹죠. 평택 앞에서 그러고 해보세요. 험프리 앞에서. 쇼크 먹죠. 그거 보고 평택 험프리 들어가는 미군 차량 중에 7대는 엄지척하고 들어갈 거예요. 3대는 이러고 들어갈 거예요. 7대3 정도 비율 될 거라고, 미군들이. 바이든 지지자와 바이든 반대자 사이에. 아주 교묘한 친미, 교묘한 반미 시위죠. 동시에 두 얼굴을 가진. 로컬한 게 글로벌한 거예요. 글로벌한 게 로컬한 거고. 자, 트럼프의 전쟁은 우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반중 주권국가 강화 노선이에요. 반중 애국운동에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중국 영향권 아래 지정학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또 그 지정학적으로 들어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미국의 동맹이고 강력한 반중을 펼 수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중 애국운동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 그거 안 하면 없어져요. 나라. 민족도 없어지고. 한 100년 지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의 전쟁은 가치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의 존중, 이런 가치가 거기 표방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치는 미국의 가치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 국가라는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고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란 말이에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실현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럼 이건 뭐냐? 우리의 사상적, 이념적 지향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하러 애국하는데?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이 가치를 대한민국이 잘 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국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 애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하러 한미동맹하는데 이 가치를 한국, 미국 간의 두 나라 국민, 또 두 나라의 국가 차원에서 더 강화해 가자, 서로. 그래서 한미동맹이다. 가치 동맹이에요. 애국도 가치 애국이 돼야 되고 동맹도 가치 동맹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야, 정교조, 그거 빨갱이 교육이야. 그거 친북 교육이야.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은 아유 우리 선생님 꼭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또 저기 뭐야 그 이상하게 또 저기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부모 그렇게 반응해요. 제가요 저는 이 청년 학생들을 상대로 많이 안 해봤는데 좀 조숙한 애들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야 현대 문명에 참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 옛날에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문중도 있고 대가족도 있고 뭐 저기 그 집성촌도 있고 또 옛날에 이제 서양 같으면 교회도 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과 도덕에 그냥 젖어서 살았어. 인습과 전통과. 근데 현대 문명은 이건 시장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그냥 아등바등 사는 거야. 심지어는 늙어서 요양원 갈 돈도 만들어 놔야 되고 늙어서 죽은 다음에 화장할 돈, 그 다음에 납골당할 갈 돈도 만들어 놔야 돼. 누구도 안 도와줘.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이 사람을 말이야 아주 무도덕하게 만들어. 왜냐? 도덕이라는 건 어떤 그런 공동체 경험에서 얻게 되는 거거든. 근데 공동체가 다 깨졌어. 그냥 시장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개인들이야 전부. 아 그러니까 애들이 울먹울먹 하더라니까요. 아 젊은 사람들하고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하고 말하려면요. 철학적 깊이가 있으면서 진정성이 있으면 돼요. 뭐 우리가 평등을 많이 얘기해. 있다고 소리 하잖아요. 김종인이 나경원이 국힘 지도부 조중동 다 있다고 소리. 다 개소리 헛소리입니다. 진정성이 있고 철학적 깊이가 있으면 돼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니들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도 여기 6.25 때 목숨 내놓고 선배세대가 싸운 거야.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됐고 그때 너무너무 배고파갖고 공원에 있는 말이지 그 푸세식 변소 거기에다가 판잣대기 구에다가 깔고 그때는 합판도 없어서 그냥 판잣대기 깔고 거기다가 그냥 뭐 적당히 해서 거기서 이불 깔고 자는 집들이 있었어. 왜? 변소가 썩으면서 똥이 썩으면서 발열을 일으키잖아. 그래서 한기가 안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온몸에 구린내 젖어갖고 다니는 거야. 그때 60년대 말에 서울에 서민층 가장 이 어려운 사람들 가장 책임이 쌀 1kg쯤 된 쌀봉지 하나 뿌리에 끼고 양쪽에 새끼줄들은 구공탄 2개 들고 집에 들어가면 자존심 사는 얼굴 사는 날이고 그거 못 들고 들어가면은 가장으로서 이 고개 팍 숙이는 날이야. 그러고 살았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아졌지. 너희는 그걸 잘 못 느끼지만 그 세대가 그럼 그 세대가 가진 어떤 그 정열과 그 세대가 가진 어떤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야. 너희랑 달라도 돼. 근데 너희가 그건 좀 이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해 좀. 너희가 그거가 전부 박바고 전부 저기 뭐야 전쟁광이고 파시스트고 뭐 전부 다 깔끔해야 되고 그거는 신경도 쓰기 싫다 그러면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인생에 부정당하는 거 아니겠어? 너희 그런 잔인한 짓을 어떻게 하냐?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하면 애들 울어요. 그래서 무슨 뭐 개들 꼬시려고 뭐 평등을 해야 된다 뭐 좌파스러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생긴 대로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진실을 얘기하고 그걸 철학적 깊이가 있으면 철학이란 용어를 안 써도 좋으니까 있으면 바로 전달되는 거라요. 우리가 그걸 안 해온 거야. 그걸 지식인들이 저부터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 그래서 트럼프 이게 가치 전쟁이고 이게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이다. 이거는 뭘 가리키냐? 애국도 가치가 돼. 가치 애국이 돼야 되고 가치를 위하지 않은 애국이라면 애국이 필요 없다. 그게 우남 이승만이 독립정신 1904년에 쓴 책이 그거예요. 야 독립 뭐하러 하는데? 독립이라는 게 애국이잖아요. 애국 뭐하러 하는데? 독립적 개인 독립적 영혼이 되기 위해서 독립한다거든. 애국도 똑같죠.
핵심 가치를 위해서 애국한다가 돼야 돼요. 가치는 모르고 애국 얘기하고 나는 저기 운동권 아니었으니까 정통업하고 쟤들은 다 빨갱이들이야. 이런 소리나 하고 여기 운동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들. 오케이, 좋은 얘기예요. 맞아. 운동권 안 했다는 건 좋은 일이야. 근데 당신 가치 알아?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 아, 가치가 뭐야? 가치가. 잠깐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인데.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또 그래서 쟤들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전교조가 빨갱이스럽기 때문에 문제다?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오한 문제입니다. 빨갱이 있기 전에 빨갱이는 1848년 공산당 선언부터 빨갱이고요. 현대 문명의 병증은 이미 그거보다 100년 전부터 생겼거든요.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 그게 18세기 말에 나왔단 말이에요. 반사회적 인간. 모든 가치 체계를 다 거부하고 사회를 불질러서 흔들어 버리는 게 나의 삶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것. 삶에 대한 원한을 가진 상태. 전교조가 바로 그거예요. 그 멘탈을 가르쳐요. 그 멘탈에 표현되는 언어가 죄책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수치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에 의한 범죄 국가입니다. 죄책감. 또 하나는 무한해체. 진실 거짓 없습니다.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 없습니다. 그거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무한해체죠. 그러고 나서 저기 우리 유시민 선수, 우리 공지영 작가, 우리 저기 옛날에 진중권도 거기 끼었었는데 진중권이 튀었으니까 빠지고 우리 김어준 같은 개념 있는 진보적인 김용옥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말하시는 거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부터 벗어난 거는 죽창을 들고 신일파를 찔러듯이 찔러 죽이면 됩니다. 박바, 적폐, 전쟁광, 파시스트, 남성 우월주의자, 친미, 친일, 피스 분노죠. 문화 엘리트들이 정한 기준 외에는 옆길로 눈 돌리지 마라 이거지. 너는 눈 돌릴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피스 분노예요 그게. 피스 좌파. 자, 이게 전교조가 애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빨갱이니 아니냐 떠나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들들들들들 갈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 참 훌륭하신 학부모님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성적만 신경 쓰지 학교 졸업하고 나면 교육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I don't care 신경 안 써. 그게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학부모님들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전쟁이다라는 걸 알아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트럼프가 깃발 잘 들어준 거예요. 마가라는 가치인데 마가 가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미국의 예외주의가 뭐냐 이거지. 현대 문명이에요. 현대 문명 핵심 가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럼 트럼프의 보스 마가 애국민중과 싸우는 게 친중 글로벌리즘이네. 저기 빅3가 있고 워싱턴 스왑프가 있네. 잠깐 워싱턴 스왑프? 저 기득권자들 아니야? 정말 잘 나가는 자들 아니야? 오케이? 한국은 어떤데? 문재인 586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긴 친중 글로벌리즘 왼쪽 하수인. 조중동과 국민의힘도 있네. 거긴 친중 글로벌리즘 오른쪽 하수인. 그럼 우리는 독립적 시민블록을 좀 만들어야 되네. 우리를 대변할 정당도 없고 우리를 대변하는 거대 언론도 없지만 우리가 독립적 시민블록에 깃발을 꼽고 그 황무지에다가 금을 그리기 시작해야 되네. 여기는 우리 진영하고. 이런 생각을 트럼프의 싸움, 미국 애국 민중의 싸움, 미국 마가 민중의 싸움, 미국 보스 민중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해독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참 한국 참 짜증난다, 힘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피지기 하면 됩니다. 지피지기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현실이 어떻게 보이나를 우리가 상정을 해봐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관점을 못 보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안 보여요.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뭐 그 얘가 맞는지 몰라도 80년대 민주화 운동 어떤 데서 이런 설명 안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학생 지식 노동자 숫자의 급증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6월 항쟁은 다 화이트 칼라들이 했잖아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명동이나 시내에서 시위하고. 대학생 지식 노동자의 숫자 급증을 했고 중산층이 급증을 했어요. 중산층의 특징은 뭐냐면 군부 권위주의에 대해 염증을 일으키고 자유를 갈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통수단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거 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때는 다방에 앉으면 전화 오면 전화 바꿔주던 시대입니다. 80년대에는 저기 뭐 휴대폰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뭐가 나왔냐. 삐삐가 나왔어요. 삐삐. 80년대 초에. 80한 3년, 4년, 5년경에. 3년, 4년경에 나왔어요. 3년쯤. 삐삐 지금도 아마 병원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쓰실 거예요. 요만한 거 차죠. 페이저라 그러는 거. 여기다 차고 있으면 우리가 개줄 목걸이라 그러죠. 삐르륵 하고 여기 오죠. 그러면 저를 호출하는 번호예요. 이 삐삐 때문에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8시부터 8시 5분 사이에 같은 번호로 화요일 날 2번 전화하면 그 전화 삐삐에 찍힌 전화로 날 전화해줘. 바로. 그러면 같은 번호로 2번 전화하는 삐삐로 몇 번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있는 다방이에요. 그러면 그 5분 사이에 삐삐는 몇 번인지를 알아. 경찰이, 수사당국이. 5분 사이에 감청을 못 걸잖아요. 그 다방 번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번호로 공중전화로 전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둘 사이의 통화 내용을 감청을 못 걸게 돼요. 그 다음에 마스터 복사기. 저것 때문에 지하 출판이 컨트롤이 안 되죠. 우리가 저런 게 없었으면요, 80년대에 그 민주화운동 성공 못했습니다. 저 기본이 저런 거예요. 90년대, 자 91년에 소련 망했단 말이에요. 89년에 동구 무너졌다고요. 그러면 종북 급진주의라는 건 시대착오적이죠. 망했어야 돼요. 안 망해요. 득세했어요. 왜냐? 세계 질서가 미중 밀월이고 북한은 중국의 나와바리인데 어떻게 북을 적대화할 거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의도적으로 악마의 내러티브를 확산시킨 거예요. 아까 죄책감, 그다음에 무한해체, PC 분노. 이거를 미국에서, 유럽에서 확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죄책감, 무한해체, PC 분노를 획득을 하면 여기에 지식인들이 그 젊었을 때 뭐 좀 북한 좀 간첩 좀 만나고 김일성 저기 뭐야 장학금 받은 게 뭔 문제야. 대한민국이 문제지. 이런 관점이 돼버려요.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대한민국의 모순이 문제지. 뭐 젊었을 때 간첩 좀 만나서 난수표 좀 받은 게 뭔 문제야. 그렇게 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온 거예요. 자,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쟤들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쟤들이라는 건 저는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 다음에 베이징, 평양, 문재인 586, 조중동 국힘 지도부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친중 글로벌리스트 왼쪽 하수인, 오른쪽 하수인, 거기다가 평양도 포함하고 베이징도 포함하고, 심지어 바이든, 민주당의 저희 급진 좌파들 다 포함해서 미국 민주당에. 트럼프가 저렇게 치고 나와서 이제 공화당이 정리됐기 때문에 결국은 2022년에 무지하게 심각한 거대한 역전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초조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선 첫째. 그러면 2022년 이후로는 10중 8구 미국은
보스 애국 민중주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회가 돼요. 상원 다 장악하고 주 레벨에서의 주요 주들의 격전지주들의 정치 다 장악하고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마가 보스 애국주의가 밀고 올라가는 사회가 되죠.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문재인 586 뭐 2021년까지만 하고 말 건가? 정권을 잠깐 못 잡던 쟤들은 자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22년부터 어떻게 감당할 텐데 미국을. 요번에 CPEC에서 바로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 너희 종교 탄압하고 있고 너희 인권 말살하고 있는 너희 중국의 시다바리 아니야 하고 찍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고든 청하고 그랜트 뉴섬이. 자, 그러면 조중동 국힘 지도부는 또 어떤 생각일까요? 얘들도 찍혀 있다는 걸 알아요. 얘들은 문재인 586보다 더 지저분한 것들로 찍혀 있어요. 문재인 586은 차라리 족보를 평양과 베이징에 갖다 댔으니까 떳떳하기나 하지. 이것들은 저희는 안 갖다 댔는데요. 저희는 우파예요. 이러면서 등짝에는 계속 칼질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보수 세력의 등짝에는. 바비 어천가 맨날 부르고 카말라 해리스의 엉덩이 뒤태가 저기 섹시한 아주 세련된 정치인이라고 치켜 세우고 조선일보 그렇게 치켜 세웠잖아요. 무슨 여기자인가? 나 그 여기자는 그게 만약에 남자가 그렇게 썼으면 성희롱이에요. 나 그거 사실 성희롱이라고 봐. 뒤태가 아름다운 카말라 해리스? 뭐 지금 포르노 잡지인가? 조선일보가? 남자가 그렇게 쓰면요. 회사에서 너 임마 무슨 저기 지금 우리 신문이 지금 포르노라고 야단 맞을 건데 여기자가 그때 보기 여기자 이름이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 레즈비언이야? 그랬어요. 그게 기사 내용이 되는 거야. 참. 걸레죠. 걸레 같은 관점이죠. 이거는 간첩조차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자, 근데 이것들이 나 보수요, 나 우파요, 나 자유요라고 딱 독점을 하고 있고, 독점을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조직화가 안 돼 있어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 5만 명, 10만 명이라도 조직화돼 있으면 쓸어버린다고요, 저거. 그래서 조직화 전까지는 당 만들지 말자예요. 조직화 된 다음엔 당 만들 필요 없고. 요번 트럼프 봤잖아요. 제가 저 제3당 안 만듭니다. 공화당 접수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간단해요. 아니 민중조직이 없는데 당을 왜 만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중조직이 생겼네. 애국민주조직이 생겼네. 당 말아먹으면 되지 당을 왜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 열쇠는 지역별로 조직화되어 있고 굉장히 강력하고 세련된 애국민중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번 4.7 보궐선거 진짜 맥 빠지고 기운도 안 나지만 후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 제도 자체를 우리가 그래도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정당 후보 추천 사무원 참관인 모집을 합니다. 여기 지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정당과 후보에 연락해서 사무원 참관인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lisol.kr/cv1입니다. 이거 이제 리솔의 이 서명판은 걸려 있는데요. 이건 클린 선거 시민행동에 저희가 리솔이 참여 단체이고요. 이 캠페인은 클린 선거 시민행동이 주도하는 캠페인입니다. 클린 선거 시민행동은 국토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토본을 핵심적으로 이끌어오신 분들이 4.15 국토본은 4.15 부정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앞으로 이걸 이제 그 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이제 선거 과정을 시민이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클린 선거운동본부는. 또 여기서는 이제 뭐를 하고자 하냐면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투표 끝나고 나서 본투표 끝나고 나서 이제 물론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다 100% 투표해 주셔야죠. 근데 이제 투표 끝나고 나서 주변에 투표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좀 발굴하셔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하신 분들 투표하셔야 됩니다. 발굴하셔서 짬짬이로 투표 안 한 분, 투표 안 한 분이 짬짬이로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조직화돼서 이것도 www.lisol.kr/cv2입니다.
이 정보공개 청구가 왜 중요하냐? 저희 경우에는 전산화돼 있어요. 중앙선관위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만에 하나 대형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표를 만들어서 쑤셔 넣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사전투표하면 쑤셔 넣던, 관내 사전투표하면 쑤셔 넣던, 관외 사전투표가 움직이는 과정에 쑤셔 넣던. 그런 경우에 결국에 가서는 그런 경우가 만에 하나 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데이터베이스에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한 걸로 둔갑되어 있게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이 진행하기 때문에. 따라서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한 1%를 표를 만들어서 쑤셔 넣었다. 그러면 서울 같으면 35,000표. 그러면은 3,000명, 만약에 2,000명이 내 투표 확인을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1,000명은 투표를 하신 분이고 짬짬이로 데리고 온 선거 끝나서 지인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투표 안 한 분들이 있어. 피치 못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누가 다쳤고 뭐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투표 날까지도. 그러면 그런 분들 한 분씩 모시면 1,000명은 투표를 하셨고 1,000명은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2,000명이 신청을 하면 1,000명 안 하신 분들 중에 100분의 1 확률 10표가 한 걸로 둔갑되어 있게 나타나요. 그겁니다. 이게 그런 케이스예요. 아닌지 100분의 1 그렇죠. 그 정도예요. 네. 뭐 그렇게 제가 수학적으로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대충 그래요. 대충. 아무튼 간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뭐 10표든 8표든 12표든.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길 바라야 되지만 이런 견제구를 저희가 날려야 만에 하나 그런 흉악한 계획을 하고 있는 자들도 이번에는 무서워서 손을 못 집어넣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앞으로 대선 또 지선에 계속 있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전산화돼 있어요. 원래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사람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는 안 해요. 독일이 특히 그래요. 이번에 프랑스도 그렇게 한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우리 선관위가 지금 범죄 집단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은 선거 범죄를 선동하는 겁니다. 저 그래 재판 받고 있잖아요. 선거 범죄 선동죄. 전번에 저걸로.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믿으세요. 이런 관점이요. 이거 여기 또 무시무시하다고요. 수사권 비슷한 것도 있어요. 조사 수사권. 그 다음에 거기 헤드는 전부 법이에요. 법조 판사. 대법원 판사가 거기 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선관위가 고발을 했을 때 검찰이 그거 안 돼요 하고 털어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수사권을 갖고 있고 사실상의 수사권을 갖고 있고 뒤에 법원이 버티고 있는, 그리고 지금 당선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선관위가 지배하는 국가라고 말할 수조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나서서 야 니들 나 믿고서 가만 믿어야지 라는 태도로 우리한테 지금 법이 그렇게 생겨먹었고 선관위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을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캠페인도 같이 해주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